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둔 상태에서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경계감이 짙게 깔리기도 했고요. 장중에 엔비디아와 테슬라의 주가가 좀 밀린 것도 지수에는 영향을 줬습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쯤에 이제 엔비디아 실적 열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반도체 관련주들 이를 앞두고 대응을 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많은 시점입니다. 네, 오늘 그래서 미리 그 반도체 종목군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전략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의 각각의 흐름 속에서 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을 콕 집어서 이야기 나눠볼 거니까 저희 시간 끝까지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어제 시장에 대한 풀이 그리고 밤사이 들려온 소식들 같이 점검하겠습니다. 자, 어제 이 시간에 시장은 지금 이것을 고민할 것 같다라는 점을 짚은 바 있었습니다. 외국인의 선물 매수가 너무 누적되어 있다라는 부담감이 좀 고민되는 시점이고요. 저 PBR 종목군에 대해서는 이것이 재료 노출로 이제 흔들림을 보일 것인지 아니면 수급 효과로 더 올라갈 것인지 고민되는 시점이다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그리고 좀 못 오른 저 PBR 쪽에서 기회를 모색해 본다면 중국의 경기가 회복되는가에 따라 중국 관련한 저 PBR 종목군을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짚었죠. 그때 당시에 이제 어제 기준으로 중국 LPR 금리가 당일 발표 앞두고 있다라는 점을 살핀 바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시장도 동일하게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외국인의 선물 매수 누적 부담은 어제 선물 매도로 나타났고요. 저 PBR 종목군 일단 어제 흐름으로는 시장은 오른 것에 대한 부담을 느끼면서 차익 실현의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LPR 금리는 예상 밖의 서프라이즈를 보여주기도 했죠. 그래서 시장이 어떻게 됐었는지 어제장 복귀해 보겠습니다. 자, 중국의 LPR 금리 서프라이즈. 1년물을 동결한 것은 상당히 아쉬웠으나 그래도 시장의 컨센은 5년물 한 10bp 인하였는데 이보다 큰 폭의 25bp 인하 소식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금리 인하 서프라이즈였다라고 평가할 수 있으나 시장은 1년물 동결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을 좀 더 많이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그동안은 이제 정책적으로 꽤 강한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지 않았었는데 예상보다 한 발 더 나아간 스텝을 보여준 것으로 봤을 땐 앞으로 부양책 강도는 좀 더 세질 수 있지 않을까 일부 기대감을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제 중화권 증시 결국에는 플러스 마감을 지었죠. 우리 장에 장중 부담됐던 것은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4.3을 우리 장중 돌파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중국발 금리 인하 서프라이즈가 제대로 좀 반영되기 어려웠다라는 것도 있었죠. 자, 어제 코스피는 0.8% 밀렸습니다. 나름 이제 저 PBR 종목군들의 단기 급등이 있었고 쉬어갈 타이밍에 차익 실현의 물량이 나왔습니다. 외국인의 선물 대량 매도가 나왔고 이것은 대형주 중심으로 수급 부담을 야기했죠. 어제 빠진 섹터들 보시면 저 PBR 종목군들 다수 눈에 들어오죠. 손해보험, 생명보험, 은행, 지주, 증권, 자동차 등 섹터가 밀려났습니다. 자, 반면에 코스닥 쪽에서는 0.9% 상승 흐름 보였어요. 이쪽에서는 수급 주체가 연초부터 계속된 매도 대응을 보였던 개인들의 강한 매수가 어제 유입되기도 했습니다. 2차 전지 우려가 좀 과도했다라는 인식 속에 이쪽으로 저가 매수 유입도 있었고요. HBM, 리튬, 전해액 쪽 흐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장이 계속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정 섹터가 엄청 강하게 지속적으로 끌고 가기보다는 쉬었다가 다시 가고 쉬었다가 다시 가고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계속해서 순환이 돌고 있습니다. 다만 순환이 도는 품목은 좀 비슷하다, 섹터는 좀 비슷하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어제 저 PBR 종목군의 하락에 대해서 좀 고민되는 시점이긴 하죠. 일단 하나증권의 의견은 이 저 PBR 종목군들의 급락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왜냐하면 연속적으로 이제 정책이 구체화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하단을 좀 지지해 줄 것이다라는 뉘앙스였습니다. 저평가 종목군의 배당락 직전에 숨고르기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정책이 나온 이후에 매일 매수했던 외국인의 모니터링, 수급의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라는 점도 짚었습니다. 수급의 향방을 좀 잘 추적하면서 저 PBR 종목군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되는
있는 시점인 것 같아요. 어제 시장을 본다면 불멸의 초전도 가장 눈에 띄었습니다. 신성델타가 퀀텀 에너지 연구소 지분을 그동안은 간접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직접 투자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고요. 또 이제 3월 초로 예정되어 있는 초전도 물질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작용을 했습니다. 신성델타테크 상한가 어제 갔고요. 서남도 상한가, 덕성도 10% 이상의 급등이었습니다. 자, 웹툰이 시장의 좀 작은 섹터였다면 이제는 꽤나 힘있는 섹터로 바뀌는 느낌입니다. 웹툰, 네이버 웹툰 상장에 대한 기대감, 상장을 통해서 얼마 조달할 거다, 상장 주관사로 누가 선정됐다더라, 이런 얘기 등이 계속 들려오고 있죠. 와이랩이 상한가 같습니다. 미스터블루 11%. 웹툰 쪽이야 수정 앵커가 지속적으로 브리핑해줬고 어제도 저희 또 보기 시간에 나왔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로봇주도 지속적인 이슈는 등장하죠. 삼성전자가 신임 사회이사 로봇 전문가 출신을 내정했다라는 소식에 이노뎁이나 티로보 등이 올라갔고요. 어제 전해드렸던 광고나 IT 플랫폼 카페24 이쪽 흐름도 좋았습니다. 네이버 치지직에서 이제 모든 스트리머의 방송 권한을 준다라는 점, 이커머스 경쟁이 심화되면서 결국에는 광고나 인플루언서와 협업하는 사례가 많아질 것이다 라는 것이었죠. 카페24 어제 10%, MBT, 와이즈버즈 혹은 레비코퍼레이션 등의 종목들 어제 강세로 거래 마쳤습니다. 자, 불멸의 초전도가 있다면 불멸의 전해액도 있습니다. 작년 12월 4일이었죠. 미국의 선택, 전기차 성장보다는 공급망 안정화를 선택했다라며 IRA 해외 우려 집단 적용 품목에 대해서 전해드렸었고요. 그때 당시에 부품 쪽은 2024년도 셀 모듈 분리막 전해질 등등, 그리고 광물은 2025년도부터. 그래서 2024년도부터 북미 배터리 공장에는 중국 전해액 사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유통기한 등을 고려해보면 미국에 진출한 전해액 업체 수혜가 기대된다라고 코멘트했었죠. 그때 당시에 솔브레인 홀딩스와 엔캠 등에 좀 더 무게를 실어서 브리핑을 했었습니다. 그 뒤로 엔캠의 시세 보시면 놀랍지 않습니까? 12월 4일부터 해서 주가가 이 정도로 올라가줬습니다. 거의 400% 상승이고요. 어제도 추가적인 10% 급등이 나왔고 솔브레인 홀딩스는 어제 상한가, 실적 이슈까지 같이 맞물리면서 더 극적으로 반응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솔브레인 홀딩스 같은 경우는 12월 4일부터 해서 한 100% 올랐어요. 정말 포트에 엔캠이 계속 있었더라면 하는 분들이 참 많은 요즘입니다. 그 밖에 덕산테크피아도 시세 괜찮았고요. 동아기업은 타 종목 대비는 조금 아쉽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9% 올랐죠. 자, 전해액 쪽은 언제든 이익 실현 움직임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데 정말 이상하리만큼 이익 실현의 움직임이 나오지 않고 있기도 합니다. 살피시길 바라겠고요. 리튬도 어제는 좋았어요. CATL의 리튬 채굴 자회사가 리튬 채굴을 중단했다. 그러니까 이걸 두고 시장에서는 리튬 가격이 계속 떨어지니까 이제 공급에 대한 속도 조절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 등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호주 리튬 업체들의 주가가 강했고요. 우리 쪽에서도 강세 흐름이 있었죠. 자, 어제는 저PBR 종목군들의 하락을 제외하고 본다면 나쁘지 않은 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세가 계속 될 것인가를 놓고 봤을 때 일단 오늘장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뉴욕장이 부진했기 때문입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밀려났고요. 나스닥은 1% 가까운 하락을 보여줬죠. 캐나다, 미국과 생활권이 이제 북미 쪽에서 비슷하기 때문에 이쪽 물가도 많이 보는 편인데 1월 CPI가 6월 이후 최저. 다른 물가보다는 계속해서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이걸 확인받았죠. 하지만 휴장 후에 지금 당장 당일은 재료가 좀 부재했던 가운데 고점 부담에 대한 경계감, 그리고 엔비디아, 테슬라 등이 흔들리면서 시장이 같이 내려왔습니다. 엔비디아가 실적 전 좀 불안한 급락을 보이면서 반도체 쪽을 같이 끌고 왔고요. 반도체 쪽이 흔들리는 가운데 인텔과 마이크론은 괜찮았습니다. 인텔은 미국 정부가 반도체 지원금을 좀 늘려줄 것이다라는 기대감 속에 주가 2% 오르면서 타 반도체 대비 견조했습니다.
지금 시장은 엔비디아 실적 내일 이 시간에 저희도 전하게 될 텐데 대기 모드에 들어가 있고 FOMC 의사로 공개도 대기 모드 들어가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오늘 결국 종가상으로는 4%, 장중 6% 이상 밀리면서 작년 5월 이후 1일 기준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시가총액이 하루에만 150조가 증발하기도 했죠. 엔비디아 노이즈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히 브리핑하겠고요. 테슬라도 만만치 않습니다. 모건 스탠리에서 완전 자율주행으로 인해서 주가 상승 여력 73% 더 있다, 뭐 이런 긍정의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포드 측에서 전기차 차량 가격을 최대 1,000만 원 정도 낮췄다라는 소식에 전기차 가격 경쟁 우려감이 심화됐습니다. 테슬라 3% 이상 밀려났고요. 반면에 좋았던 쪽은 월마트나 펩시 혹은 코카콜라 이런 소비재 유통 쪽이 괜찮았습니다. 월마트는 4분기 호실적과 또 비지오 인수 소식, 그리고 10년 만에 최대 배당 인상 소식이 들려오면서 주가가 3% 이상 올라가는 나름의 선전하는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 이게 눈에 띄는 건데요. 시장이 이제 많이 올라온 것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찰나에 조금 경고의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데니 리서치의 야데니 회장, 전통적인 시장에 대한 강세론자인데요. 그가 조금 경고의 목소리를 날렸습니다. 시장이 계속적으로 주가가 올라가려면 기업의 펀더멘탈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지금은 그 속도가 너무나 빠르고 합리적 판단이 아닌 군중 심리가 형성돼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올라가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 기업 분석 측에서는 기업 분석가들이 계속 이익을 상향 조정하고 있고 또 기대감에 주가가 올라가고, 그런데 지금 장기적으로 S&P 500의 이익 전망을 놓고 봤을 때 GDP 성장률 대비 평균 2배 정도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엔 아무리 증시가 좋다라고 해도 GDP 대비 2배 정도의 속도로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것은 너무나 과도하다라는 목소리를 냅니다. 그래서 지금은 군중 심리가 강하게 형성이 되어 있고 이게 붕괴될 때는 시장도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경고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도 그럴 게 너무 강하게 특정 기업군으로 집중돼서 쏠림이 나왔기 때문에 언제든 경고의 목소리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죠. 자, 엔비디아 좀 눈에 띄는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엔비디아 의존도를 줄이려고 AI 서버 장비를 개발할 것이다, 이런 언론 보도도 있었어요. 전반적인 뉴스 등이 약간 엔비디아를 누르는 내용이 많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CNBC는 이런 기술 섹터의 그 급등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기술 섹터 중심으로만 거래가 집중되고 있고 이것이 영원히 지속될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한 경고이죠. 앞서 야데니 회장과 조금 비슷한 맥락의 보도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알리안츠에서는 인플레 목표치 도달 좀 험난할 거다라며 시장에서는 곳곳에 조금 걱정스러운 목소리 등이 좀 더 부각되는 하루였습니다. 자, 엔비디아도 밀려났고 테슬라도 하락했고 월마트, 코카콜라 등은 견조했습니다. 그리고 일라이릴리도 오늘은 조금 같이 내려가는 모습 눈에 띄기도 했네요. 전반적으로는 우리 시장의 반도체와 2차 전지의 등대 종목들인 엔비디아와 테슬라가 흔들렸기 때문에 오늘 장에 대해서는 살짝 걱정되긴 합니다. 자, 테슬라 쪽 좀 들여다볼게요. 블룸버그에서 보도했죠. 포드의 크로스오버 SUV 모델 머스탱 마하 가격 인하 소식이 들려왔다. 트림별로 했을 때 최대 1,000만 원까지도 인하가 된다라는 거였죠. 테슬라 경쟁 차종인 모델 Y보다 이제 가격이 낮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전기차 업체들의 경쟁 심화에 대한 우려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중국 주간 보험 등록수도 춘절의 영향이긴 합니다만 감소했다라는 소식과 테슬라가 이제 출고한 지 2달 된 사이버 트럭에서 차체 표면이 녹슨 자국 등이 나온다라는 일부 소비자들의 불만의 목소리도 제기됐습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2차 전지 쪽 주가 흐름은 오늘 좋지 못했어요. 테슬라 3% 밀렸고요. 리비안, 루시드, 니오, 니콜라 등이 다 하락했고 엘버말, 리튬 아메리카스, 리튬 쪽도 주가가 6% 이상 큰 폭으로 빠지기도 했습니다. 자, 전기차에 대한
캐즘 논란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목소리도 해외 칼럼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토드 부크홀츠라고 전 백악관 경제정책국장입니다. 그가 지금의 전기차를 제빵기에다 비유를 했어요. 1990년대 초에 제빵기가 유행했었는데 그 유행이 금방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냥 빵집 가서 사 먹는 게 훨씬 좋지 집에서 이거 다 계량해가지고 빵 만드는 그 과정이 너무 번거롭다는 걸 소비자들이 깨달았다라는 거죠. 지금 시대의 제빵기가 전기차가 아니냐라는 표현을 했고요. 그 말은 충전소를 찾아 돌아다니는 이 모든 과정이 번거롭게 느껴지기 시작한 소비자들, 주유소 가서 5분의 시간을 투자하는 게 훨씬 낫다라는 걸 인지했다라는 겁니다. 심리적으로는 당연히 공감이 가는 일부이긴 합니다. 허츠의 전기차 철회 등의 전기차 수요 감소 이슈 등 지금은 정부 정책 혹은 지원책으로만 전기차 산업이 버티고 있는데 이것이 계속될 수 있겠는가 거기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시장에서 계속 나오고 있던 목소리이긴 합니다. 장기적인 성장성에 훼손을 가져올지 어떨지 상당히 지금 고민되는 시점이기도 하네요. 자, 이렇게 전기차 시장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는 지금 테슬라가 약간 아웃 오브 안중인 것 같아요. 다른 쪽에 너무 관심이 가 있습니다. 나름 좋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일론 머스크의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인 BCI 스타트업이죠. 뉴럴링크 이 회사에서 소식을 전했습니다. 로이터의 보도에 따르면 머스크가 X에 뉴럴링크 임상실험자가 회복하고 있고 첫 임상실험자 굉장히 성과가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생각만으로 마우스를 움직였다라고 코멘트가 나왔습니다. 물론 뉴럴링크 측은 로이터 취재에 응하지 않아서 추가적인 확인은 필요해 보입니다만 일단은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럼 관련해서 우리도 이 뇌컴퓨터 인터페이스인 BCI 쪽 일단 종목들이 뭐가 있는지 체크는 해놔야겠다 싶어서 급하게 찾아봤습니다. 네오팩트와 Y브레인이 과거에 이 BCI 관련 프로젝트를 수주했던 이력이 있는데요. 이 네오팩트 그러면 관련주로 체크를 해둘 수 있을 거고요. Y브레인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게 솔봉과 골프존 뉴딘 홀딩스입니다. 그래서 이쪽도 일단 관심권역에 체크 정도 해놓으시고 추가적으로 좀 더 나아가 본다면 NPU 관련주들도 가능하겠다라는 시장의 코멘트 나옵니다. 확인해 두시죠. 뭐니 해도 지금 시장은 반도체 이슈를 기다리고 있죠. 바로 엔비디아 실적. 매가 됐든 사탕이 됐든 일단 빨리 지나가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에 엔비디아에 대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노이즈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가장 먼저 거론됐던 게 바로 UBS의 내용이죠. H100 80GB 리드 타임이 축소됐다라는 거죠. 리드 타임이 축소됐다라는 것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생산 능력이 확장됐다던가 아니면 수요가 둔화됐다던가입니다. 이것을 두고 시장에서는 리드 타임 축소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수요 둔화 우려감이 일부 제기되기도 했죠. 하지만 또 반대 의견들도 분명 나오고 있습니다. 수요 감소의 증거가 없고 공급량이 또 생산 능력이 확장됐다라는 증거도 없다. 오히려 합리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지금의 주력 제품이 H100 말고 상반기에 H200이 출시되는데 그것을 사기 위한 대기 모드일 것이다 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나름 이쪽도 굉장히 합리적으로 느껴지죠. 위에까지만 본다면 완전한 악재 느낌처럼 수요 둔화 이렇게 인식이 되는데 이 부분까지 본다면 추가적인 대기 모멘텀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느 쪽에 초점을 두냐에 따라 시각은 전혀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실적에 대한 우려감을 내놨어요. 기대치에 충족하지 못할 것이다. 너무 올라온 기대치가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그 기대치에 미스날 경우 주가가 11% 정도 급락할 수 있다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다만 변동 이후에 오히려 GPU 테크 컨퍼런스 3월 이후에는 주가가 회복될 수 있다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HSBC의 이야기가 나름 가장 최신의 내용입니다. 엔비디아 시장 예상 상회 실적 기대 일부 축소하겠다. 그러니까 실적 기대치 조금 낮추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B200의 생산 지연도 예상된다라는 코멘트 있었고요. 미주호 측도 위보다는 아래쪽으로의 위험이 더 커 보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거기다가 마켓워치 보도에 따르면 지금 엔비디아를 필두로 한 주요 기술주 콜옵션 쏠림이 너무 심각하다
있다라는 거죠. 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쏠려 있는데 이것이 모멘텀이 약화될 경우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 그래서 변동을 피하고자 하는 시각도 나온다라는 겁니다. 당연한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은 없고 어느 정도 조정을 딛고 또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고려해 봤을 때는 많이 오른 것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가 일단은 계속 나온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봐야 되겠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앵커의 연결고리에 여전히 반도체 뉴스가 많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차세대 AI 반도체 개발에 착수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요. 범용 인공지능 컴퓨팅 랩 조직을 신설했다라는 건데 이것은 인간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범용 인공지능을 위한 칩입니다. 그래서 네페스아크가 시간외에서 강세를 기록했는데 네페스아크가 3분기 보고서에 뉴로모픽 인공지능 칩 테스트 개발을 완료했다라고 했던 것이 부각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네페스아크가 시간에 4% 정도 올라갔고요. 그렇다면 관련 종목군으로 네페스아크,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자람 테크놀로지 등등을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NPU 쪽에 칩셋 미디어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가 HBM3E 세계 최초로 3월에 양산하고 이것을 엔비디아에 독점 납품한다라는 소식이 또 들려왔습니다. 시간 외에서 단독 뉴스로 전달이 됐고요. HBM3에 이어서 두 번째 독점 납품이 되겠죠. 그러면 또 HBM 관련주들 일단은 체크가 필요할 것 같아서 기존에 보여드렸던 내용 정리합니다. 본더 쪽에 한미반도체, 다이싱 쪽에 이오테크닉스, PSK 홀딩스, 프로텍, 레이저셀, STI 등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말씀드릴 때 지금 시장이 HBM에 집중할 때 결국에는 수율 전쟁이 될 것이고 수율이 중요하다라는 것은 패키지 테스트와 검사, 계측 검사 장비 이런 쪽에 관심이 올라갈 여지가 있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검사 장비 쪽을 잘 보자. 그래서 HBM 밸류체인을 정리해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어제 10% 이상의 급등이 나왔어요. 실적도 괜찮았기 때문에 TSV 검사 장비 업체로서 어제 시장에선 관심을 받았습니다. 보시다시피 주가 움직임이 어제는 12%로 좀 격한 반응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그 밖에 검사 장비로는 넥스틴, 고영, 파크 시스템스, 인텍 플러스 등이 있으니까요. 체크해 두시길 바랍니다. 다만 오늘 일장은 반도체, 2차 전지, 테슬라와 엔비디아 등으로 인해서 흔들림 보일 여지가 있으니까 관련해서 이들 종목에서 기회를 찾는다면 무엇이 될 것인가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뉴스로 기대해 볼 만한 내용은 단독 뉴스입니다. 주의는 하시고요.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CEO가 10년 만에 이제 2월 말에 방한을 해서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과 만남을 갖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AR 반도체 동맹에 대한 기대일 수 있고요. 골드만삭스에서 현대차와 기아의 목표가를 상향했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중국에서도 오픈 AI 소라로 인해서 수혜주 찾기에 분주한데 중국에서는 수혜주로 광 모듈 산업을 꼽았습니다. 그래서 중국 광 모듈 업체 중지시창이 급등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그래서 일단 광 모듈 쪽 이렇게 정리해서 넣어놨으니까 시장 장중에 내용 보시면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일정입니다. 이제 내일이 중요하겠죠. 오늘은 이제 2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 데이터 나오는데 반도체 부분 어느 정도 회복되는지 보셔야 되고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내일 있고 엔비디아 실적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K웨더라는 신규 상장 종목이 있고요. 텔레필드 상호 변경 소식이 들려오네요. 너무 어려워 보입니다. 한울 소재과학으로 변경합니다. 금요일 쪽은 신규 상장주, 일본 휴장, 그리고 실리콘2 흐름 괜찮았는데 화장품 쪽 실적도 예정돼 있으니까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자, 많은 이슈들 정리해 드렸고요.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섹터 뉴스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지주사 쪽 살펴주신다고요? 네, 지주사 쪽을 사실 2월 초쯤에 한번 브리핑을 하고 싶었습니다. 보고서가 나왔었는데 이거 좀 시기가 늦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에 하지 않았는데 또 지주사가 잘 가더라고요. 그럴 때 너무 아쉬워요. 그러다가 어제 또 밀리고 근데 오늘 시장에서 반도체나 2차 전지가 좀 위태위태하다라는 걱정도 있거든요. 이럴 때 또 지주사 이런 종목도 어떻게 봐야 될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브리핑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기업의 밸류업 정책에 대한 기대 속에서 올해 외국인들이
종목들이 국내 증시에서 10조 원가량 코스피 시장에서 순매수를 했다고 합니다. 연도별로 봤을 때 코스피의 순매수 금액 기준으로 역대 8위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많이 사들였는지 알겠죠. 국내 증시가 그만큼 싸다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거기에 이번에 영향을 준 게 기업의 밸류업 정책입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26일에 세부적인 사항이 나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를 앞둔 상황에서 저PBR 관련주들의 변동성은 최근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순환매 상승이 이 안에서도 이어졌는데요. 1월 22일쯤부터 2월 초까지는 대표적으로 금융과 보험 쪽이 강했습니다. 특히나 그중에서도 중소형 은행이나 보험사들이 더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그러다가 이게 기아나 현대차 같은 자동차 쪽으로 이동이 됐었고요. 지주사 관련주들도 함께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한 단계 더 이어져서 상장되어 있는 국내 공기업들 쪽의 주가가 올라가기도 했었죠.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주가도 10%가량 하루 동안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만년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 상승 랠리를 나타냈었고 현대차와 기아의 시가총액 합산액은 처음으로 100조 원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 드렸던 종목들까지 이어지는 모습 나타냈는데 그 다음 저PBR주가 어떤 게 될지 궁금하면서도 이거 계속해서 이어지는 트렌드로 봐도 되는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같은 장에서는 또 차익 매물이 쏟아졌기 때문인데요. 이제 26일에 이렇게 세부 사항이 발표가 된다면 이거는 결국에 재료가 소멸하면서 관련주들의 주가 하락을 이끌 것이다라는 걱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서 미리 물량을 좀 정리하자라는 차익 실현 심리가 많이 발동이 됐고요. 상승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보험 관련주, 증권 관련주, 그리고 지주사 쪽, 자동차 쪽까지 모두 다 밀리는 어제 하루였는데요. 이렇게 잘 가다가 또 어제같이 제동이 걸리고 그런데 오늘 시장처럼 반도체나 2차 전지 같은 굵직한 섹터에 대해서 고민이 될 때는 또 이 수급이 어디로 쏠릴지 그 부분에 대한 고민도 같이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은 또 어떻게 봐야 될지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지주사주가 그러면 단기간에 얼마나 올랐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많이 올랐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동안 워낙에 제 가격, 제 밸류를 판단받지 못했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아직도 더 갈 수 있다라는 의견도 증권가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삼성물산은 45%나 올라갔고요. SK나 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화 이런 종목들, 롯데지주까지 30% 가까운 상승률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롯데지주도 마찬가지고 LG도 그렇고요. 이렇게 지주사들이 단기간에 많이 올랐지만 아직까지도 국내 지주사들의 이 84곳을 봤을 때 PBR은 1배 이하로 측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제 머니투데이 방송 뉴스 화면 좀 캡처해 봤는데요. 지주회사들의 순자산 가치 할인율을 봤을 때 평균적으로 50% 수준이고요. 적게는 40%부터 많게는 70% 이상까지 된다라는 측면에서도 아직까지는 많이 싼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대표적으로 견제나 균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이사회나 자회사의 중복 상장 같은 문제들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가장 크게 우리가 발목을 잡고 있는 요소는 바로 상속세에 대한 부담이 크다라는 건데요. 최대 실효세율이 60% 수준으로 OECD 국가 중에서도 최상위권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가를 최대한 낮게 만들어서 이 상속세율을 최대한 또 낮추고 싶어하는 상속세를 최대한 덜 내고 싶어하는 대주주의 마음과 또 주가가 올랐으면 하는 소액주주들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 주주 환원도 인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 봤을 때 지주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투자 아이디어를 가져가면 좋을까요? 전체적으로 일단 저PBR 주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드는 고민은 이겁니다. 재료가 정말 소멸할 것인지 아니면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을지가 될 텐데요. 증권가에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물론 청신호다라는 얘기하면서도 26일 기점으로 해서 단기적인 조정은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키움증권에서는 특정 주도 업종이 또 주도 테마가 형성이 됐을 때는 오버슈팅이 나오는 거 상승장의 특성이긴 하지만 일단은 손바뀜도 변동성도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우리가 유의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 짚고 있었고요. 현대차증권에서도 국내 저PBR 테마가 정책의 기대감으로 오를 수 있는 어느 한 상승분을 이제 초과 달성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는 여기서 종목별로 장기 업황의 성장성이 있는 쪽을 옥석 가리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한타증권에서도 이제는 정책이 발표되고 나서 현금 흐름이 좀 풍부해서 배당 쪽에 있어서 훨씬 더 배당금을 늘려준다든지 아니면 자사주 추가 매입이 가능한 종목들이 시장을 이끌 것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국내 증시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레벨업이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요. 상장사들이 주주 환원에 대해서 태도를 확실하게 전환할 필요가 있겠고요. 환율 같은 경우에 지금 이 정도 행보를 하고 있는데 1,200원대까지 가면서 국내 증시에 유입되는 자금이 더 많아진다면 전체적으로 길게 봤을 때는 증시가 레벨업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배당 주주 환원책일 것 같습니다. 3월에 주주 총회를 앞둔 상황에서 이러한 부분들 더 관심이 많이 몰리고 있고요. 올해부터는 또 배당일 기준일이 또 많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이를 앞두고 배당 플레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교보증권에서 어제 마침 지주사 관련해서 리포트를 냈더라고요. 기업 가치의 재고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LG를 탑픽으로 꼽고 있었어요. 기업 가치의 재고에 맞는 조건들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현금 흐름이 좀 풍부하고 자사주, 배당, 투자까지 모두 다 진행이 가능하다라는 측면에서 얘기를 했고요. LG CNS 올해 IPO 할지 좀 주목해보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SK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확실히 포트폴리오의 재정비라던가 투자의 효율성, 수익성 강화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는 얘기를 내놓고 있었고요. HD 현대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의 IPO 주목해보자. 이게 곧 다가왔다라는 측면에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높은 배당 수익률이 있어서 앞으로 이 배당 성향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고요. 나머지 쪽도 간단하게 본다면 LS 같은 경우에는 신동력인 배터리와 전기차, 반도체에다가 기존 사업이죠. 전기전력의 소재 사업이 강화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롯데지주는 기존 사업의 턴어라운드, 신성장 사업, 그리고 CJ 같은 경우에는 CJ 올리브영과 CJ 푸드빌, 그리고 SK 네트워크스는 기존의 상사 회사에서 이제는 사업형 투자 회사로의 전환에 대한 부분들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부분 짚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지주사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1차 상승이 끝난 것인지, 그러면 26일 앞두고 전후로는 대응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탑픽까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수행커의 더보기입니다. 메타버스 관련주들 최근에도 여러 차례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주가 흐름 봤을 때 그렇게 의미 있는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길게 봤을 때 또 긍정적일 수 있는 뉴스가 전해져서요. 2022년부터 진행이 됐었던 메타버스 산업진흥법, 그러니까 가상융합산업진흥법의 제정안이 의결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달 1일에 본회의를 통과했고요. 이게 빠르면 8월부터 시행이 된다라는 얘기 나옵니다. 어쨌든 이 산업의 부흥이나 진흥 쪽에 많이 힘을 쏟는 그러한 관련된 법이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주목해서 메타버스 주까지 공부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오늘 수정 앵커가 저희 프로그램 합류한 지 2주년 되는 날인데 역시 호흡이 척척입니다. 이 메타버스 뉴스를 넣고 싶었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못 넣었는데 수정 앵커가 이렇게 딱 잡아 넣어주셔서 너무나 저희가 찰떡궁합이다. 감사합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말씀드렸던 모든 정보들에 대한 전략을 잠시 후 김민진 차장님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네, 김민진 차장님과 전략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기분 탓인가요? 차장님 모실 때 한 번씩 이렇게 테슬라 급락 소식, 엔비디아 급락 소식이 반복되는 것 같은데 차장님 괜찮으시죠? 올해 운세. 항상 말씀드렸듯이 올라가면 빠지는 게 또 시장의 특성인 것 같고요. 또 빠져야 올라가는 게 또 주식이 없는 투자자들에게는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워낙 주가가 많이 올라왔었고 대다수의 투자자들이 아무래도 실적 발표 전날 혹은 실적 발표 수일 전에는 조금 눈치 싸움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맞아요. 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 자체를 너무 부담스럽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이제 모든 이벤트들이 마무리된 이후에 시장의 방향성을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시장이 좀 불안한 요소는 분명히 있다라는 네. 거죠. 첫 번째 이제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 2670이라는 선은 굉장히 강력한 저항대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도 사실은 중립적인 해외 증시 영향, 거기에 더해서 중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장 막판 힘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증시가 좀 빠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가운데 오히려 많이 올라갔었던 코스피보다는 최근 한 1, 2거래일 정도 코스닥 쪽으로 다시 개인들의 수급이 유입되면서 흔히 얘기하는 정말 갈 길 가는 종목군들, 뭐 2차 엔진에서는 엔캠이라든지 아니면은 초전도체, 일부 바이오 섹터 이런 쪽 위주의 정말 강력한 수급 유입이 나타나면서 오히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쉬어갔다라는 네. 거죠. 다음 주에 있을 아무래도 이제 밸류업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배당락이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시장 불안감들이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주 그러한 이벤트들이 좀 종료되기 전까지는 공격적인 스탠스보다는 저항대를 돌파하는 것을 확인하고 안착하는 것을 본 뒤에 추가적인 매수세에 가담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굳이 모든 분야에서 대응을 지금 성급하게 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고요. 다만 그렇다면 지금 뭐 엔비디아 등의 실적 전후로 해서 변동이 극심해질 때 반도체 쪽 보유하고 계신 분들 어떤 대응을 해야 될지 궁금해요. 이 시기를 보고 기회로 매수할 종목이 있다면 그것도 같이 체크해 주시고요. 사실 그게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가 정말 너무 많은 종목이 있고 지금 분명히 이제 돌아가면서 한 종목씩 올라가고 있는데 네. 제가 이렇게 단편적으로 하루 나와서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좀 판단을 하기가 어렵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은 이제 돌아가는 순환매 장세 속에서 좀 강하게 올라오는 종목군들을 개장 초반 좀 접근해 보시는 건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장비 쪽에서 선단이라든지 아니면 후공정 쪽에 놓여져 있는, 특히 이제 후공정 같은 경우는 검사 쪽에 놓여져 있는 장비들, 이런 쪽을 계속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지난주였나요? 지지난주였나요? 제가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을 들고 나왔었는데 뽑기가 실패를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돌아가면서 종목군들이 지금 올라서고 있거든요. 그저께까지는 테크잉이라는 기업이 굉장히 강세름을 보였었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또 인텍플러스라는 검사 장비 기업이 상당히 좋은 주가를 오로스테크도 좋았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이러한 장비주들이 돌아가고 있다, 돌아가면서 올라가고 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해당 종목 쪽에서 한 번씩 기회가 나올 것이고, 저는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그러한 순환매 속에서 한 번 정도 타이밍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굳이 종목을 다른 종목으로 좀 바꾸지는 않고 주성 엔지니어링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사 계측 장비 쪽이 결국 수율 싸움에 나름 키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초점을 맞춰보자 이런 얘기를 앞서 브리핑에서도 드렸었고 말씀 주신 주성 엔지니어링에 대한 기존의 긍정의 시각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로스테크나 뭐 넥스틴, 고영, 파크시스템D 이런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의견은 주실 수 있으시죠? 우선 뭐 말씀드렸듯이 최근 종목군들이라고 한다면 결국 이제 수익률 극대화 전략이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네. 있겠고요. 다만 이제 엔비디아발 쇼크가 일정 부분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수익률이 좀 크신 분들이라고 한다면야 뭐 일정 부분 비중을 줄여놓고 이벤트가 종료된 이후에 다시 사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나는 뭐 워낙 든든하기 때문에 그냥 다 보고 가겠다. 이런 투자 전략도 현재로서는 나쁘지 않은 전략이다.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아무래도 이제 조금 더 보유하고 계신 전략이 조금 더 우위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만약에 시간을 돌린다면 뭘 살 거야 이런 상상들 주식 투자자분들이라면 한 번쯤 하실 것 같은데 작년으로 돌아간다면 네. 상반기에 에코프로 쪽 이런 그렇죠. 거 사고 그 다음에 초전도체도 한 번씩 만져보고 그 다음에 연말에는 엔캠 사놓고 묵혀야지 하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네. 결국 전액 관련 종목들 엔캠이 이제 멱살잡이를 하면서 같이 쫙 올라가고 있습니다. IRA 해외 우려 집단에 대한 뭐 세부 지침 내용이 나오고 나서부터 시세 계속 받고 있고 거기다 패시브 자금 유입도 되고 있는데 엔캠 언제까지 가요? 사실 이게 진짜 뭐 대외 뉴스라든지 펀더멘탈로 가는 것이냐라고 한다면 그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결국은 이제 고객사라고 할 수 있는 기업들이죠. 배터리 기업들 주가가
별로 안 좋은 상황이고 그 배터리의 전방이라고 할 수 있는 OEM 업체들 같은 경우도 전기차에 대한 전략들이 아직까지는 애매합니다. 물론 이제 지난 1월 달 양극재 출하량의 반등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서 야 이거 일부 배터리 저점 찍은 거 아니야? 이런 기대감들을 좀 가지시는 분들이 있겠지만은 아직까지 가격 하락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1분기까지도 실적이 부진할 것이다라는 거죠. 거기에 더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전방이라고 할 수 있는 전기차에 대한 불안 요소는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저께였나요? 이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미국의 배기가스 배출량 그리고 전기차 전환에 대한 이 규제를 좀 완화시킬 것이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전기차 관련 섹터에도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을 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엔캠이 움직이는 이유는 결국은 시가총액 5조 원 근처 그리고 이에 따른 MSCI 지수에 대한 편입 기대감과 이에 따른 패시브 자금 유입 기대로 수급적인 부분에 따른 주가의 상승이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물론 펀더멘털이 아예 없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그러한 이벤트들이 좀 마무리되는 시점이라든지 아니면은 기술적 흐름으로 급격하게 변동성이 확대되는 시기에는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판단이 듭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이러한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2시 이후에 매물 출회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좀 조심하면서 역시 끌고 갈 때까지는 끌고 가보자. 다만 신규 매수자들은 워낙 주가가 급등을 했기 때문에 철저한 기계적인 손절 라인 혹은 굉장히 적은 비중 이런 것들로 대응을 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엔캠에 대응을 하고 계실 거고 어떤 분은 보유, 어떤 분은 또 이익 실현을 하셨을 겁니다. 앞서 유튜브 채팅창에도 한 분이 거의 다 팔고 이제 남은 상승률은 까치밥으로 남겨뒀다 이렇게도 올려주셨는데 여러분 다 이제 좀 적정한 타이밍에 좋은 탈출하셔서 이익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 전액 관련한 쪽 엔캠을 필두로 전략을 챙겨봤고 저 PBR 종목군들 어제 차익 실현 움직임이 세게 나오긴 했습니다. 어떤 대응을 해야 될까요? 네,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밸류업 2월 26일 지금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요. 배당락들이 지금 코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지금 신한지주가 가장 빨리 2월 22일 날 이제 배당락일이고요. 2월 27일부터 28일까지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이 배당락이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과거에 연말 배당 기일일 때 타이밍을 살펴보게 되면은 12월 초중순부터 대략 12월 20일, 21일 정도까지 주가가 좋은 흐름을 보이다가 이후에 배당을 받기 싫어하는 투자자들에 대한 매도 물량들이 좀 나오는 흐름들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에도 그러한 모습들이 좀 연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다음 주까지 역시 밸류업 관련된 이슈들 종목군들은 약간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해당 기업들도 역시 이벤트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종목군들을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들고 저는 만약 일반적으로 이제 배당락이 끝나고 나면은 들어왔던 외국인이나 기관들 같은 경우는 물량들을 쏟아내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네. 우리가 1월 3일부터 보통 엄청나게 매물이 나가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모습이 다르다라고 한다면은 정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이 굉장히 오래됐던 밸류 하락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전환 포인트를 가져가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서 이번에는 저는 이 배당락 이슈가 마무리된 이후에 주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의 패턴을 바꿔낼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배당락 이후 외국인 등의 수급 굉장히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 있다라고 주셨습니다. 골드만에서 현대차 기아 목표가를 오늘 상향 조정했거든요. 네. 현대차 기아로 압축한 전략을 한 줄로 주시면? 뭐 결국 역시 비슷하겠죠. 단기적으로는 부담감이 있겠지만은 밸류업 이슈에 가장 맞닿아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기억해 보겠습니다. 이제 차장님의 픽으로 가겠습니다. MBT입니다. 오퍼월 사업 1위 광고주 플랫폼 이용자를 잇는다. 어제 이제 네이버 치지직 이제 사용자 모두에게 오픈이 됐고 또 이커머스 경쟁 속에서 MBT도 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나누긴 했었는데요. MBT 지금 매력적입니까? 어제 급등이었어요. 네, 어제 이제 이 주초였죠. 사실 웹툰 엔터테인먼트 네이버 웹툰의 회사입니다. 웹툰 엔터테인먼트의 미국 상장 이슈가 주초에 벌어지게 되면서 어제 사실은 Y랩 상한가라든지 MBT 강세 이러한 부분들이 나타났어요. 지난 4분기 실적은 광고 시장 경기의 둔화와 함께 조금은 아쉬웠지만은 결국은 이제 에디슨 오퍼월이라는 이 플랫폼 자체는 광고주 그리고 플랫폼 그리고 소비자까지 세 집단 다
윈윈을 할 수 있는 전략이라는 판단이 들고요. 결국 이제 네이버 웹툰이 해외 쪽에서 좋은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에디슨 오퍼월이라는 굉장히 좋은 플랫폼이 껴 있어야 된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따라 올해 같은 경우 작년부터 올해까지 뭐 북미를 포함한 4개국 정도의 지금 오퍼를 선보였고요. 거기에 대해서 작년도에는 카카오 그리고 배달앱 1등까지도 지금 고객사를 확보를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다라고 한다면은 광고 경기의 우려 속에서도 동사는 차별화된 성장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MBT 긍정적인 투자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저희한테 11,000원 주셨고요. 손절 라인 7,900원으로 MBT 바라보자 이야기 주셨습니다. 좋은 수익 나길 바라면서 시장에 대한 전략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